니코틴 제로, 무니코틴, 안전한 흡입 제품. 이런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요즘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과일맛 나는 전자담배 형태의 제품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포장은 알록달록합니다. 딸기맛, 포도맛, 복숭아맛, 수박맛, 마치 음료수나 과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포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니코틴 0%. 이 문구를 보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니코틴이 없으니 중독될 일도 없고 담배가 아니니 건강에 해롭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어른들도 사고 젊은 사람들도 사고 그리고 청소년들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그 무니코틴이라는 말,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검사 결과입니다. 온라인에서 무니코틴을 강조하며 판매되고 있는 액상형 흡입 제품 105개를 수거해서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13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었습니다. 니코틴이 없다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니코틴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12개 제품에서는 6-메틸 니코틴이라는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합치면 25개, 전체 105개 중 약 4분의 1에서 니코틴 또는 유사 니코틴이 나온 겁니다. 무니코틴이라고 믿고 산 제품인데 실제로는 니코틴이 들어있었다. 이건 단순한 표기 오류가 아닙니다. 소비자를 속인 겁니다. 여기서 6-메틸 니코틴이라는 물질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물질은 유사 니코틴이라고 불립니다. 천연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신종 합성 화학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니코틴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물질인데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니코틴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24일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합성 니코틴이 법적으로 담배로 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사 니코틴, 즉 6-메틸 니코틴 같은 물질은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니코틴은 규제하는데 니코틴이랑 거의 같은 물질은 규제하지 않는 상황. 이 빈틈을 이용해서 업체들은 무니코틴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법의 눈을 피한 거죠. 그렇다면 이 6-메틸 니코틴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국내외에서 충분한 유해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검증 화학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련 연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2025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메틸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 액상은 인체 기관지 상피세포에서 니코틴보다 더 많은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세포 독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코틴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코틴과 유사한 작용을 나타내고 세포 독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뇌에 작용하는 방식도 니코틴과 비슷할 가능성이 있어서 중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폐에 직접 흡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입니다. 이 제품들이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포장이 과자나 음료처럼 생겼습니다. 딸기 맛, 샤인머스켓 맛, 블루베리 맛, 알록달록한 패키지.
담배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둘째, 무니코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니코틴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담배가 아니니까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셋째, 연령 확인 절차 없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SNS를 통해, 심지어 채팅 앱을 통해서도 연령 확인이나 위험 경고 없이 바로 가격 안내가 시작되고 택배로 배송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15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 청소년 유해 표시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청소년의 뇌는 아직 발달 중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의 뇌는 보통 25세 전후까지 발달합니다. 특히 전두엽 부분, 판단력, 충동 조절, 집중력, 감정 제어,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10대와 20대 초반까지 계속 성장합니다. 이 시기에 니코틴이나 유사 니코틴에 노출되면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독이 성인보다 훨씬 빠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충동 조절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더 어렵습니다. 성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독 회로가 먼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중독 회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니코틴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믿고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니코틴이나 유사 니코틴이 들어있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마약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부 범죄 조직이 전자담배 액상에 마약 성분을 섞어 유통하려 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해 대마 성분이나 합성 마약을 흡입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에토미데이트라는 물질도 함께 검사했습니다. 에토미데이트, 해외에서 좀비 드럭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전자담배 액상에 혼합해 흡입하는 사례가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번 조사에서는 에토미데이트, THC, CBD 같은 마약류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전자담배 기기라는 형태 자체가 불법 약물 사용의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길에서 담배를 피우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전자담배를 피우면 덜 눈에 띕니다. 냄새도 적고 연기 대신 수증기 형태이고 기기도 작아서 휴대하기 쉽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기존 담배는 냄새로라도 적발이 가능한데 일부 전자담배는 냄새가 없는 제품도 많아 잡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전자담배가 불법 약물의 전달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막을 법과 제도는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2026년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 니코틴이 법적으로 담배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합성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었습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만 담배로 분류되었고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 니코틴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허점을 이용해 합성 니코틴을 넣은 전자담배를 자유롭게 팔 수 있었던 겁니다. 법 개정으로 이 부분은 막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허점이 생겼습니다.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거나 구조가 유사한 물질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6-메틸리코틴 같은 유사 니코틴이 대표적입니다. 니코틴은 아닌데 니코틴처럼 작용하는 물질.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니까 자유롭게 팔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풍선 효과를 우려합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니코틴을 규제하니까 유사 니코틴으로 옮겨가는 현상. 규제가 하나를 막으면 업체들은 새로운 물질로 바꿔서 팔기 시작합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6-메틸리코틴의 유해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다른 유사 니코틴 물질의 출현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가가 끝날 때까지 이 물질들은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이 미검증 물질에 노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독성 전문가의 말을 한 가지 더 전합니다.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흡입 제품이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니코틴을 제외한 모든 구성 성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포르말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설령 정말로 니코틴이 제로인 제품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다른 유해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르말데히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액상을 가열할 때 발생하는 화학 반응으로 이런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니코틴이 없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무니코틴이라는 표시는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니코틴은 없다는 뜻일 뿐 유해 물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무니코틴이라는 표시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니코틴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니코틴이 들어있을 수 있고 유사 니코틴이 들어있을 수 있고 다른 발암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표시를 믿지 마십시오. 특히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과일 맛이 나는 알록달록한 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뭐야? 가 아니라 같이 얘기 좀 하자로 시작하십시오. 다그치면 숨깁니다. 대화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니코틴 없는 거야. 안전해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무니코틴이라고 적혀 있어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내 뇌는 아직 자라고 있어서 이런 물질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이걸 아이의 눈높이에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유사 니코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시 연령 인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청소년 유해 표시를 강제해야 합니다. 성분 분석과 공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빈틈 사이로 피해를 보는 건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니코틴 전자담배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검사 결과 105개 제품 중 25개에서 니코틴 또는 유사 니코틴이 검출되었습니다. 유사 니코틴인 6-메틸리코틴은 국내외에서 유해성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미검증 물질이며 니코틴보다 더 강한 세포 독성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발달 중인 뇌에 이런 물질이 미치는 영향은 성인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코틴이 없더라도 포르말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무니코틴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니코틴이라는 세 글자를 믿지 마십시오. 표시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바뀝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하루 한 컷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